Hey,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 스탄스입니다. 저는 암스테르담 시에서 전략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전략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도넛 경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도넛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도넛 경제학은 암스테르담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저희가 순환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전략을 발표를 했을 때 이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가 또 쓰여지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암스테르담이 이렇게 급진적인 신경제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환경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또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경제학적인 이론, 이 도넛 경제학이란 이론을 채택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이 도넛 경제학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암스테르담의 도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암스테르담을 위한 도넛 경제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깥 고리를 보시면 이 생태학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는 절대로 넘어서지를 않아야 저희가 자연을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저희의 삶에도 또 지구에도 생태학적으로 생태학적인 안전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기후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해양 산성화 등등 이렇게 생태학적인 한계가 바깥 고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리를 벗어나게 되면 지구에 더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고 절대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의 고리를 보시면 이 사회적인 근간이 나와 있습니다. 돈의 경제학 모델의 사회적인 근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자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식품이 필요하겠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헬스케어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경제 정책을 만들 때 있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지구적인 이런 한계 부분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이렇게 가운데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암스테르담 번창하는 도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구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넛 경제학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넛 경제학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저희가 얻어야 되는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시각에서 정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주택 아니면은 뭐 주택의 질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식품 시스템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소와 관련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는 또 다른 지표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서 아마도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도넛 경제학 모델을 추진을 할 때에는 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생태학적으로 정의롭지만 평등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이게 번창하는 도시를 의미할 수가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는 지구에 있는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넛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질문은 그러면 암스테르담은 어떻게 이 도넛 경제학 모델을 실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순환 경제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암스테르담 도시 도넛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도넛 경제학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을 저해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운송이나 수송할 때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또 동시에 생태학적으로도
생태학적인 이런 녹지의 보존 이런 것들을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을 하고 생태학적인 균형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발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미래의 경제를 생각을 하면서 또 지구의 그리고 또 인류의 니즈를 충족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넛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환 경제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저희 정책들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다양한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템들이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벤치도 있고 또 펜스도 있고 그리고 또 프로젝터도 있고 그리고 또 암스테르담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다음에 이런 뭐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암스테르담 시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물질과 소재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소재들이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좌편에 보시면 다양한 모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넛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 모델입니다. 공공 장소에서의 그 사용이 되는 모델인데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2050년에는 암스테르담은 더 이상 이 암스테르담을 통과하는 모든 그런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장소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장소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시민들과 또 시와 함께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공공장소를 생각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넛에는 사실은 생태학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회적인 근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실행 가능성이 중요한 거겠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실행 가능한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도넛 경제가 어떻게 이런 다양한 부문에 저희 시의 다양한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도넛 모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고 방식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건 더 이상 도넛이 아니라 세모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의 각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있어서 공공장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공공장소를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저희는 도넛 경제 모델 관련해서 하고 있고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브래드 웰바트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광범위한 웰빙, 광범위한 번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넛 경제 모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 통계청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 전반적으로 저희 통계청에서 도넛 경제를 지속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팀은 지표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브로드 광범위한 웰빙이 지금 어떻게 네덜란드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관적인 웰빙, 또 건강, 소비, 그리고 소득, 그리고 사람들이 얼만큼 건강한지 그러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 건강을 또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의 소득 또 저희가 지표로 여깁니다. 그래서 빈곤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훈련, 공간 퀄리티 그리고 또 그런 결합,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만약에 뭐 공원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 대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경제 자본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도 있고 또 기계 자본 같은 것들이 있고 다양한 자본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자연 자본도 있습니다. 자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자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사회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범위한 웰빙을 측정할 때 있어서 암스테르담은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추가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 조직 내에서 더 많이 이런 개념을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연간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광범위한 웰빙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하고 같이 측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돕는 툴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정량적인 모니터링에 대해서 광범위한 웰빙의 이러한 모든 측면을 더욱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또 정책 자문관들에게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의사결정할 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도넛 경제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있어서의 감안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 지속 가능한 전환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후 정책들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 정책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기후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전 발표에서도 들었지만 아직까지 저희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스콥 1하고 2 배출량을 60%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56% 정도만 감축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 뭐 48%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스콥 1하고 2의 배출을 보면 사실은 도넛에서 큰 부분을 빼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암스테르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스콥 1하고 2는 당연히 지구적인 영향이 있지만 암스테르담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은 배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예를 들어서 뭐 생산 단계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탄소 배출이 이제 내려간다기보다는 좀 정체적인 수준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정책을 만들 때 있어서는 전체적인 그런 체인을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암스테르담 시에서는 시의 공무원들은 이런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관리팀에 또 경영팀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목표가 있고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러한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조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원칙들이 기후 정책 관련해서 생겨났고 제 마지막 장표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후 정책들은 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일의 우리 도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개의 원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한 기회를 위한 동등하지 않은 투자라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더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에너지원이 뭐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런 소외계층 분들한테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은 이런 모든 의사결정과 모든 프로젝트의 실행은 다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요. 그런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다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에는 지속 가능성이 이제 우선순위 과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공 장소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라운드를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뭐 50%가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지만 뭐 어떤 다른 리소스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자원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암스테르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넷 중립을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암스테르담 도시라기보다 저희 조직은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탄소 가격이라는 것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탄소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고 2025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그러한 재무적인 비용을 유로로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피해를 끼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탄소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주의 역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폴 에어포트 그 항공 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